자, 이번에 실시한 3월 모의고사 통합과학 화학 영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4번 문제고요. 4번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페달 보조용 전기자전거와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첫 번째,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을 통해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자, 세포호흡 다 아시죠? 세포호흡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C 6개, H 12개, O 6개, 즉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거죠.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요게 이제 세포호흡입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보기, 기억 반응, 즉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 그럼 맞습니다. 자, 산화가 뭐죠? 산소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 게 산화입니다. 자, 포도당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원자는 6개고요. 그 다음에 CO2에 포함된 산소 원자는 총 12개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산화. 그 다음에 요거는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거죠. 니은이 뭐죠?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를 회전시켜 바퀴가 쉽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화학 에너지가 정의가 뭔가요? 화학 에너지. 화학 결합, 즉 화합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볼까요? 화학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요거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 즉 석탄, 석유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얻으면 그 중에 이제 일부를 ATP라는 화학 물질에 저장해놔요. 그래서 건전지나 그 다음에 화석연료, 석탄, 석유, 그 다음에 ATP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배터리 건전지죠. 그것은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생성이 될 때, 디귿 뭔가요? 철로 만든 체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면서 붉은색의 녹이 쓴다. 철이 녹쓰는 거죠. 철이 있는데 철이 녹쓰는 거 이제 산소랑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Fe2O3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철 원자인데 여기 들어있는 철은 이온이에요. 그죠? Fe 철 삼가양이온과 산화이온 간에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 Fe2O3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철이 철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은 거죠. 전자를 잃은 거, 즉 산화입니다. 그런데 디귿 보기는 전자를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한마디로 이제 산성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산성이 뭐가 있나요? 산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것도 이제 산성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O3-2-, 즉 탄산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CaCO3. 자, 이 물질과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시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색변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뭐 물 켜서 맛을 보면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뭐 수용액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의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자, 실험 1부터 봅시다. 아세트산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하였다. 그게 바로 제가 쓴 1번입니다. 거기서 이제 알자이온 반응식만 쓰면 마그네슘과 산에 들어있는 H+가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 환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수소유한테 전자를 줘서 마그네슘은 이가양이온이 되고요. 산화된 거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전자를 받아 환원돼서 이제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 1에서 마그네슘은 환원된다. 틀린 보기고요. 마그네슘이 수소유한테 전자를 줬어요. 때문에 전자를 잃은 거기 때문에 산화됐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세트산 수용액에 탄산칼슘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 암기로 그냥 이산화탄소라고 알고 있어도 되고요. 근데 뒤에 보시면 그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1에서 아세트산 수용액 대신 묽은 염산으로 실험해요. 아세트산도 물에 녹아서 H+를 내놓는 산이고요. 염산, 즉 HCl도 물에 녹아서 이렇게 H+를 내놓는 산이기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실험 1과 실험 2가 결과가 똑같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 보시면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라고 나왔어요. 요거는 그 원소의 전자 배치, 그 다음에 화학 결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X를 보시면 지금 전자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의 개수를 세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즉 전자가 총 11개입니다. 그래서 원소 X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전자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첫 번째 껍질에. 그러면 원자 번호 1번 수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속 X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XCl이 생성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화학식을 쓰자면 XCl이라는 게 NaCl입니다. 그죠? 이거 무슨 화학 결합하는 거죠? 당연히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 요게 이제 XC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2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즉 수소 기체와 Y2,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염화수소 기체, 즉 HCl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YCl이라고 한 거예요. YCl이 생성된다. 이게 염화수소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X는 이주기 원소이다. 틀렸죠? X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채워져 있어요.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이 총 3개입니다. 그럼 이거 3주기 원소죠. 3주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1족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2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XCl은 NaCl입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존재하지만 이온들이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연쇄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어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는 존재하지만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물에 녹이거나 액체 상태로 녹여버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니은 XCl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YCl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YCl, HCl이죠. 그러면 이게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돼서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시다. 자, 15번 문제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A와 B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되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에너지의 형태는 전환될 수 있어요. 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뭐 열 에너지로, 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이죠. 그거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A는 연료가 화석 연료고요. 그 다음에 공급한 에너지가 1000입니다. 공급한 에너지가 1000kJ. 그 다음에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가 180입니다. 이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공급된 에너지분에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에너지 효율이 18%입니다. 요게 자동차 A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B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공급한 에너지가 1000,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가 540이에요. 그 다음에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54%죠. 그래서 자동차 B가 자동차 A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3배가 더 큰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 보기 틀린 보기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2배가 아니라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디귿 보기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거 맞죠? 자, A는 내연기관 자동차, 그래서 연료로 쓰는 게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자동차니까 이제 석탄이 아니라 석유겠죠. 근데 화석연료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뭐냐면 탄소하고 수소예요. 때문에 탄소하고 수소를 태우게 되면 탄소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연소 생성물이. 그 다음에 수소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연소 생성물이 H2O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디귿 A는 운행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디귿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문제가 끼네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을 각각 물에 녹이고, 그 다음에 수용액의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밑에 실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요 문제는 뭐냐면 화학 반응과 그 다음에 열의 출입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며 진행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거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 학생 A의 가설은 뭐냐면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이 세 가지 물질을 물에 녹이면 수용액의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은 뭐냐? 세 물질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이 뭐다? 발열 과정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탐구 과정을 보면 물 100ml가 들어있는 비커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된 디지털 온도 센서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자, 비커에 염화칼슘 5g을 넣고 모두 녹일 때까지 녹이면서 스마트 기기에 나타나는 그래프를 통해 수용액의 온도 변화를 관찰했더니 자, 염화칼슘을 녹인 수용액의 온도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지?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이건 뭐야? 발열 반응인 거죠. 그래서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염화나트륨 NaCn이죠.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수용액의 온도는 낮아졌어요. 물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염화나트륨이 녹아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aCl이 물에 녹는 과정은 흡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염화마그네슘을 물에 녹입니다. 자, 염화마그네슘을 물에 녹였더니 이번에도 온도가 높아졌대요. 그러면 염화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과정은 발열 과정이죠. 그럼 학생 A가 추측한 가설이 틀렸네요. 이 세 가지 물질이 다 물에 녹을 때는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즉, 다 발열 반응일 것이다. 했는데, 이제 NaCl은 흡열 반응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결론. 이 가설은 옳지 않다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때문에,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한다. 라는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휴대용 냉각팩. 휴대용 냉각팩이 뭐예요? 냉각팩.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잖아. 냉각팩이 왜 주변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자체가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염화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죠. 왜? 염화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과정은 발열이거든요. 근데 냉각팩의 원리는 흡열이란 말이에요. 맞지 않죠?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파트의 마지막 문제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입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는 문제가 쉽게 이렇게 단번에 풀 수 없게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나다의 대량 자료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염산,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을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 25ml, 그 다음에 요거 5ml.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염산 15ml, 그 다음에 부피가 똑같네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20ml, 30ml를 혼합했어요. 그때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수용액의 색깔이 여기는 노란색입니다. 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지시하게 색 변화가 노란색으로 됐다는 얘기는 이 혼합 용액에 있어서는 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푸른색입니다. 파란색. BTB 용액은 색 변화가 어떻게 돼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혹은 녹색,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혼합 용액 나의 액성은 염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극성을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힌트가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즉 모든 이온의 개수가 여기는 5N개, 그 다음에 여기는 XN개, 그 다음에 여기는 12N개라고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풀 때 하나 조금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중화반응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조금 쉽게 푸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산과 그 다음에 염기를 혼합합니다. 염기를 혼합하면 뭐 중성이 될 수도 있고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개수,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원래 혼합 전 산에 들어있는 이온수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죠? 이 규칙이죠. 마찬가지로 산염기를 혼합했을 때 혼합 용액의 액성이 만약에 염기성이에요. 그럼 이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원래 염기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랑 동일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염산과, 즉 염산 안에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같은 개수로 들어있는데 5개 들어있다고 칩시다. ON개, ON개. 근데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되는 경우를 할 거니까 염기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는 이거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a 플러스 3N개. 마찬가지로 OH 마이너스 3N개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지? 그리고 두 용액을 혼합합니다. 자, 두 용액을 혼합하면 산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염기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는 항상 1대1의 개수비로 중화 반응합니다. 때문에 OH 마이너스 3개는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 2N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개수는 몇 개예요? 10N개죠. 그 다음에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는 몇 개예요? 5N개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개수가 또 역시 5N개예요. 자, 이게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면 원래 산에 들어있던 이온수, 중화 반응 전에 5N, 5N, 10N 그거랑 똑같아. 그죠? 그런 규칙이 있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NaOH를 넣으면 OH-3개하고 H 플러스 3개가 중화 반응해서 2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3개를 Na 플러스 3N개가 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걸 적용하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문제 적용해 볼게요. 자, BTB 용액, 이 BTB 지시학이 색깔의 변화가 노란색이에요. 그럼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면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5N개가 이 혼합 전 원래 산에 들어있는 이온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나는 혼합 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푸른색, 즉 염기성이에요. 그러면 혼합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라면 뭐야? 그 혼합, 여기는 XN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모르네요. 구해야 되네요.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염산 25ml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5N개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같은 염산이기 때문에 부피비가 2배가 되면 이온수도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5ml의 전체 이온수가 5N개라면 15ml에는 몇 개예요? 전체 이온수가 3N개입니다. 왜? 부피가 5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20ml에는 전체 이온수가 4N개입니다. 이 전체 이온수라는 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개수를 합한 겁니다.
그게 각각 5행계, 3행계, 4행계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갑니다. 자, 염산의 전체 이온수가 4행계입니다. 그지? 근데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12행계래. 이건 뭔 소리예요? 아, 원래 염기에 들어있던 전체 이온수가 12행계, 즉 이거 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산에는 전체 이온이 4행계밖에 없어. 근데 혼합용액에는 12행계가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염기에 12행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혼합용액의 액수는 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염기성이니까 여기는 BTB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절반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전체 이온수 6행계. 그 다음에 부피가 3분의 1이네요. 그럼 전체 이온수가 2행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원칙, 원리를 좀 활용하면 중화반응 양적 관계 문제를 조금 빨리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좀 적용하는데 익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은 파란색이다, 맞아요. 푸른색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는 ON이다 그랬는데, 자, 했죠? 자, 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3행계입니다. 그 다음에 염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6행계 더 많잖아요. 그럼 혼합용의 X는 염기성이잖아. 그지? 혼합용의 X의 염기성이면 원래 염기에 들어있는, 그죠? 전체 이온수라 혼합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6행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 디귿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보기가 아닌데, 그 중화반응 결과 발생한 중화열의 크기를 물어보는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 중화점이 아니라 하여간 산염기의 부피를 달리했을 때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발생한 중화열의 크기를 묻는 보기는 뭐만 보면 되냐면 생성된 물 분자 수만 보면 돼요. 중화반응 결과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동일하면 중화열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중화반응 결과 생성된 물 분자 수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를 더 봐야 돼요. 혼합용액의 부피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화열이 똑같이 발생했어요. 혼합용액 가와 혼합용액 나에서 발생한 중화열이 똑같아. 그럼 중화열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혼합용액 가는 부피가 100ml고 혼합용액 나는 부피가 200ml예요.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중화열이 발생해도 온도는 부피가 작은 게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중화열의 크기가 같더라도 부피가 다르면 온도가 다른 거예요. 중화열의 크기가 같을 때는 혼합용액의 부피가 작은 게 더 높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됐어요? 근데 디귿 보기는 조금 쉽죠. 왜냐면 혼합용액 가도 혼합용액의 부피가 30ml고 그 다음에 혼합용액 나도 혼합용액의 부피가 30ml이기 때문에 부피가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하고 다를 비교해 또는 나하고 다를 비교해 그럼 부피가 다르잖아요. 그지? 혼합용액의 부피가 50ml니까 부피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디귿부터 볼게요. 자, 디귿을 보시면 이게 전체 이온수잖아요. ON이 전체 이온수잖아. 그럼 그 중에서 H 플러스는 절반인 2.5행계고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가 2행계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절반인 N개가 OH 마이너스 개수입니다. H 플러스 2.5N,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N개, 중화 반응하면, 물은 N개만 생기죠. 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물을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HCl 15ml에 들어있는 전체 연수가 3N개입니다. 그러면 절반인 1.5N개가 바로 H 플러스겠어요. 마찬가지로 NaOH 15ml에 들어있는 전체 연수가 6N개니까, 들어있는 OH 마이너스 개수는 이거의 절반인 3N개입니다. 됐죠? 그러면 중화 반응 결과 생성되는 물 분자의 개수는 1.5N개예요. 그래서 중화열의 크기는 이게 큽니다. 그런데 부피가 똑같잖아요. 300, 이것도 30ml, 이것도 30ml. 그러면 온도도 얘가 더 높은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이런 건 틀린 보기죠. 그죠? 참고로 다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보세요. 얘는 혼합용액의 부피가 30ml, 그 다음 얘는 혼합용액의 부피가 30ml입니다. 그지? 여기에서는 중화 반응 결과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가 2N개입니다. 그죠? 왜냐면 H 플러스 2N개에 OH 마이너스 6N개가 있으니까 생성된 물 분자 개수는 2N개예요.
근데 전체 부피가 50mm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중화열의 크기를 비교해라 그러면 물 분자수만 보면 돼. 여기는 1.5N개의 물 분자가 생겼고 여기는 2N개의 물 분자가 생겼으니까 중화열의 크기를 물어보면 이게 더 큰 겁니다. 다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혼합 용액의 온도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를 비교하자 그러면 이 부피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부피까지. 됐어요? 그죠? 그럼 누가 더 큰가요? 계산하면. 그죠? 중화열의 크기를 비교하면 생성된 물 분자수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중화열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게 큰 겁니다. 됐어? 근데 온도를 비교하라 그러면 이게 더 크겠죠. 맞나? 그죠? 순간적으로 제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럼 여기다 5를 곱해주면 7.5.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6이니까, 맞네요.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화열의 크기를 비교해라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를 비교하라 그러면 부피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30ml의 물 분자가 1.5N개 생긴 거고 요건 50ml의 물 분자가 2N개 생긴 거니까 이거 통분하시면 이쪽이 더 숫자가 크죠? 150으로 통분하면 여기는 7.5, 여기는 6이 되죠. 맞죠? 그래서 혼합용액의 온도를 비교해라. 그럼 나가 다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가 이제 매번 시험에 나올 때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요 규칙을 좀 사용하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화열을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온도를 물어보는지, 요걸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화학 파트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